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최창림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막판에 코스피는 0.2%대 상승, 코스닥이 무려 0.5%대까지 반등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서 좀 어떤 생각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이 이제 여기에서 양 지수 모두 좀 반등을 하면서 여기가 이제 바닥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증시가 바닥을 잡고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정말 준비를 잘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오늘 방송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우셔가지고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멘토님과 함께 키워드 한 개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야말로 트럼프 수혜주 찾기에 나선 국내 증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증시도 그런 비슷한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방산 관련된 종목들,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였고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였는데 가상화폐는 두 번째 키워드니까 나머지 종목들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흐름이었을까요? 일단 지금 트럼프에 대한 당선 확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금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양새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될지 뭐 해리스가 될지에 대한 부분은 속단하기는 이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셔서 먼저 진입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큰 피해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전에 그 힐러리와 트럼프의 대결에서 힐러리가 언론상으로는 굉장히 우세한 걸로 나오고 그쵸. 있는 상황이었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그래서 그때 그 관련 종목들을 먼저 매수하셨던 분들은 크게 손실을 봤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속단하긴 이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금 오늘 좀 수급이 쏠리면서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방산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기반된 상태에서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화석연료 산업에 그런 보호를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되면 사실 국내 증시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관세가 인상이 될 거고 그리고 미국 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무역 갈등 속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그런 반도체라든가 자동차에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중 그런 패권 전쟁 속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그러니까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군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선제적으로 뭐 투자를 하기보다는 지금 현금 확보가 좀 우선시 돼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뭐 방위비 증가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지금은 현금 확보가 좀 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많은 분들이 찾기에 분주해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섣부르게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멘토님 개인적인 경험담까지 덧붙여 주시면서 이야기를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변동성을 좀 유의하시면서 현금 확보가 필수적이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다음 키워드 바로 한번 넘어가서 이 첫 번째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연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가상화폐 그리고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급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대장 종목은 서울 옥션이 20% 넘는 급등을 보여줬는데 비트코인의 간밤에 7만 달러를 넘어섰고요. 네. 하나로 이제 1억 달러 고지가 네, 얼마 맞습니다.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 가상화폐 쪽 지금 수급이요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질수록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이 가상화폐에 대한 그런 거래량이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 증시에 들어가야 되는 수급들이 이 코인 쪽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국내 거래 대금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재선을 하게 되면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정책을 펼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호의적인 상태고요. 그리고 이 암호화폐를 이용을 해서 글로벌적으로 전략적인 자산으로 활용할 가망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래 트럼프는 이 암호화폐는 사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노선을 바꾸면서 지금 굉장히 호의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여기서 당선이 됐을 때는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9만 달러까지 바로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당분간 되려 이 불확실성을 좀 잠재울 수 있는 투자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사실 뭐 이 코인 같은 경우는 해리스가 되던 아니면 트럼프가 되던 크게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서울 옥션도 굉장히 잘 갔고요. 그리고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잘 갔어요. 사실 우리나라 그 대장은 우리기술 투자인데 두나무에 지금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죠. 비트죠. 예, 거기에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로 나뉩니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하방을 지금 지지를 받고 여기 상승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지금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1억과 9,900만 원은 다른 느낌이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이 9,9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1억이 돌파가 되면 굉장히 많은 이슈가 나올 거예요. 1억 돌파했다, 뭐 했다. 그러면서 투자 심리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녁에도 당장 1억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00만 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코인 관련된 그러니까 이런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군들이 당분간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코인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 변동성이 심한 주식 시장에서 해치 전략으로 사용하신 분들도 많을 것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1억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누가 되든 좀 그 수혜를 그대로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적 슈퍼위크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요. 내일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릴 만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 좀 전망치는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네. 실제 주가 반영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멘토님의 의견 들려주시죠.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부터예요. M7 기업 중에 네. M5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 대선 때문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대부분의 이 5개 기업들이 실적 전망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그런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기업들은 사실 S&P 500 지수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어요. 근데 부합이 됐을 때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AI 기반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컨센서스에 실적이 부합되더라도 이 성장성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있는 그런 매출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고요. 만약에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준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하지만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좀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매출 기반했을 때는 AI 기반된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이게 가장 큰 관건이다. 그리고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가 글로벌적인 그런 소비 심리를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지금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지,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지를 좀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만약에 실적이
뭐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또 경기 침체 우려감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증시에는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지금 원체 이미 불확실성이 굉장히 강한 시장이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도 지금 고점 논란이 계속 있는 네. 만큼 이 실적은 제가 봤을 때는 큰 영향은 없이 무난하게 이번 주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빅테크 기업 M5 기업 같은 경우에는 컨센과의 부합 정도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성장 전망치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일 중요한 건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 대표 종목들 그리고 또 뭐 한화 시스템이라던가 방산 관련된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된 종목도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전망치는 좋지 않은 기업들도 많은데 지금 주가 수준에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다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우리 증시가 많이 내려와 있기도 하고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실적 부분보다는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기대감이 더 많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도 좀 좋은 흐름이고 또 호재성 이슈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시장 실적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서 대비가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역시나 제가 뽑아온 3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주식 멘토의 의견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진단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가슴 한켠에 사표를 품어두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포트폴리오 진단 보내주시고요. 경제적인 자유를 진단을 통해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이제 하단에 QR코드 나올 텐데요.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좋고요. 022128-8547번 전화 참여도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께서 사연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투자 자산은 5,900만 원 운용하고 계시고요. 현금 비중이 이번에 좀 작네요. 10%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셀트리온, 에코프로 BM, 한미반도체, LNF, DS 단석이 지금 눈에 돋보이고요. 지금 종목들 보니까 대다수가 파란불인데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한 DS 단석으로 17%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사연을 한번 읽어보니까요. 투자하신 지는 한 3년 정도 되셨는데 이젠 본인도 궁금하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식 투자로 수익은 볼 수 있는 건지 2차 전지 종목들 이제 파이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이걸 정말 믿어도 되나라는 고민이 좀 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을까요? 지금 DS 단석 같은 경우는 수익 중이시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을 포트에 더 많이 구성을 하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식으로 수익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거를 지금 3년 동안 하시면서 수익 낼 수 있냐라고 의문이 들 정도면 그냥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 DS 단석 딱 한 종목 들고 계신데 수익 보고 있는 종목들도 얼른 챙겨야 되나라는 고민 드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플러스가 켜졌다고 해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해도 수익 실현이 되는 걸 보지 않는 이상 이거는 제 돈이 아니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부터 바로 한번 진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S 단석이 지금 10% 보유하고 계시고 17% 정도 수익을 내고 계신데 항공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좀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30% 상한가를 최근에 한번 꽉 채워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DS 단석 같은 경우는 주력 사업이
배터리 재활용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에 관련된 내용을 꼭 챙겨 보셔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지금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분석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슈를 붙여서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회사가 성장이 되려면 주력 사업이 잘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상한가 간 이후에 오늘 큰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좀 흐름을 보였고요. 이거는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전 고점, 그러니까 전 고점 지지받았던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돌파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명확하게 돌파를 해주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바닥권에 있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계속 지지받았던 라인도 이 앞전에도 지지를 받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돌파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자리다. 근데 요거는 사실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지의 캔들 흐름만 봤을 때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고 싶으시면 저와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배터리 활용에 대한 부분,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한 10만 킬로 정도 전기차가 운행이 됐을 때 재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했지만, 지금 뭐 16만 킬로, 20만 킬로 타도 지금 배터리 성능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자동차 산업군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빠른 이른감이 있고요. 요런 재활용 이슈는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닥을 잡은 모습은 맞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앞으로는 좀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를 바라보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까요? 일단 당장은 이 구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는 전고점인 14만 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여기에서 가는 동안에 약간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정리를 중간에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차차 캔들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은 목표가는 14만 원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수익 실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대응 전략이 세부적으로 필요하시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종목들 한번 이어서 진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니까요.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로 구성이 꽉 차 있어요.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종목으로 최근에 이슈가 한 가지 더해지면서 수익이 나왔는데, 지금 에코프로 BM과 LNF 같은 2차 전지 섹터지만 손실이 가장 크시죠. 이 두 가지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먼저 에코프로 BM부터 살펴볼까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신종자본 증권을 발행을 하면서 3,360억 규모를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이 채권을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채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뭐 굉장히 회수가 어려운 그런 채권이라서 이런 규모를 투자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좀 이 회사에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운용 자금으로 지금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율을 항상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전기차 판매율이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도 지금 한 20% 정도 성장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 발표에 를 하면서 지금 내년에 20%에서 30% 정도의 그런 판매량이 증가할 거다라는 부분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 헝가리와 그리고 캐나다에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어요. 이 증설은 이제 글로벌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이 산업군이 지금 좀 어려운 산업군이라고 하면은 이런
큰 금액을 투자를 해가면서 해외에 증설하지 않겠죠. 분명히 그만한 점유율을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공장 증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저장 장치죠. ESS도 지금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다 저장할 거냐,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군도 굉장히 향후 전망성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에 상장 이전 이슈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연내 완료가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약간의 딜레이가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코스피 200으로 바로 편입 가능할 가망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코스닥보다는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투자 유치가 더 훨씬 쉬워질 거고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코스피 200으로 들어가게 되면 ETF라든가 패시브 자금들 같은 경우가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사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지금 손실도 좀 있으신 만큼 좀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시면서 기간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 BM을 처음 얘기해 주실 때 오늘 이 종목이 3,360억 규모의 처음으로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했다라는 소식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좀 중장기 설비 투자를 위해서 고심한 흔적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구조가 많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보도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실적이 내일 안 좋게 나오더라도 지금 주가가 충분히 내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해보자라는 관점을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LNF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LNF는 비중이 10%, 평단가는 15만 원에 들고 계십니다. 손실률은 거의 비슷하신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보면 LNF도 지금 2차 전지 관련 테마로 지금 2차 전지가 힘을 못 내다 보니까 같이 좀 빠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LNF가 지금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데 이 부분이 리튬 가격 급락으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한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리튬 가격이 지금 바닥권에 와 있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거든요.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이제 패권 전쟁에 있어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생산 양도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리튬 가격은 여기에서 좀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LNF 같은 경우는 지금 LS 그룹과 이제 합작 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 전구체 사업에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어요. 하이니켈 양극재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LNF 주주들은 테슬라가 가면 엘프도 간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엘프라고 하는군요. 네, 테슬라가 요즘에 상승 흐름이고 그리고 좋은 흐름 보이다 보니까 지금 이 LNF 투자자 분들도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W자 반등이 나왔죠. 네, 땅바닥을 찍으면서 지금 다시 한번 저점을 조금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올린 상태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반등, 초입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역배열이었던 그런, 이동평균선도 지금 정배열로 가고 있는 그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테슬라와 함께 가는 엘프다라는 점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포트폴리오 진단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될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면요. 셀트리온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비중이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20만 원에 들고 계시고 손실은 5% 정도인데 사실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셀트리온 들고 계신 분들은 진짜 답답하다라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호재성 기사들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왜 다른 바이오 종목들에 비해서 나는 소외감을 느끼는가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진짜 답답한 흐름이에요. 답답한 흐름이고 이미 가야 될 자리도 놓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 유럽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신제품이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직접 판매도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만큼 추후의 실적을 좀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으세요. 20만 원이면 지금 바로 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끌고 가면서 수익권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매수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흐름이라도 좀 한번 가져가 보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서 바닥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앞전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한 번은 언급드렸었는데 이때 우리 8월 5일 날 굉장히 급락이 나왔던 날이죠. 이날 급락이 나오고 사실 여기에서 떨어질 것 같았으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었는데 바로 며칠 후에 12%가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캔들의 흐름을 돌렸거든요. 돌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답답한 흐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은 만큼 여기에서는 좀 추후 캔들을 확인하면서 충분히 20만 원 정도의 매수가면은 수익권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램시마라든가 짐 펜트라죠. 셀트리온의 주요 제품입니다. 이 부분이 처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 신약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바이오 기업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생물보안법 연내에 통과가 돼요. 지금 하원은 통과를 했고 상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러니까 한 70%가 넘는 상원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표를 던지고 있는 만큼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CDMO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거예요. 위탁 생산 개발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건데 글로벌적인 캐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 글로벌적으로도 손에 꼽힙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수익권에서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종목들이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대응 전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즉슨 결국에 종목 선정은 문제가 없었다라는 점인 것 같거든요. 지금 시장 자체가 눌려있을 때 이 부분에서 좀 실망하시고 언제 나와야 될까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종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도 한 가지의 좋은 방법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실망하지 않고 기다려보시는 저희 시청자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미반도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 비중이시고 97,400원의 평단가 들고 계신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향으로 좀 같이 묶여서 갔던 종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반도체 투톱 엇갈려 있고요. 최근에 이 SK하이닉스에 단독으로 공급을 하던 한미반도체가 단독에서 이 단독 타이틀을 떼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더 밀려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4%대 손해를 보고 계신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필요할까요?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흐름상 좀 좋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다만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HBM4까지 양산시에 이제 MUF 공정을 유지하기로 전망이 되고 있으면서 이 MUF 같은 경우는 사실 한미반도체가 전 세계 독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수혜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 공정, 차세대 공정인 다음 공정이 지금 하이브리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이 후공정에 대한 이슈를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마이크론에도 지금 이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수주가 전망이 되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2025년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20에서 25%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HBM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가 다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점유율을.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2% 정도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2%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론이 낀 거예요. 지금 HBM을 글로벌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 딱 요 세 기업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HBM,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MR, MUF 후공정에 대한 그런 독점을 만약에 잇는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타격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최근의 주가의 흐름만 봤을 때는 약간 이제 한미 반도체에 거는 기대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움직임이 사실 SK 하이닉스보다 좀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이랑 다르게 이렇게 지금 저점을 조금 내리고 있죠. 그리고 고점도 내리고 있습니다. 고점도 지금 내리고 있고 저점도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매도 의견입니다. 네. 아, 좋습니다. 한미반도체 지금 추세가 좋지 않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매도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 비중이 15%시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에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기 때문에 매도 의견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혹시라도 이 종목을 대체할 만한 다른 종목을 들고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 현금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현금 확보하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원래는 현금 확보가 맞는데, 원래는 현금 확보가 맞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 불확실성 또한 그냥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으로 편입 의견이고요. 네. 어쨌든 이 한미반도체 지금 손실 구간이 좀 적기 때문에 구간 자체가 손실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시고 이 손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어떤 종목일까요? 종목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어제 제가 되게 웃으면서 그 종목이군요. 네. 요새 소맥이 참 인기가 네. 많다고 하는데 이런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오늘도 하이트 진로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어제 못 보셨을 수 있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의 추천 이유와 함께 어떤 매수 전략을 짜면 좋은 건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 하이트 진로는 내일 시초가 공략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9,4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3,000원, 2차는 3만 원입니다. 자, 로제가 지금 아파트가 지금 돌풍이 일어나면서 네. 로제 관련된 영상들도 함께 지금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는 그쵸.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 아파트라는 이게 게임이거든요. 술자리에서의 게임인데 K 주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네. 예전에 K 막걸리라고 들어보셨어요? 그쵸. 그때 당시에는 앞에 K만 붙이면 그냥 다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K 막걸리로 이제 국순당도 지금 막걸리가 또 해외에서 또 열풍이라고 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K 주류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움직임도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는 있지만 이 주류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잘 되고요.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속상해서 또 드시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약간 경기 방어의 성격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소주라든가 맥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인상됐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적 개선은 긍정적이다라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신제품이죠. 켈리가 조기 시장에 안착을 하면서 빠르게 안착하면서 지금 매출에 좀 굉장히 큰 폭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확대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자리도 굉장히 좋아서 좀 안전하게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서 어떤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매수 네. 가격을 보시는지 짚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네.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였어요. 뭐 보혜 양조라든가 뭐 무학이라든가 다 같이 움직였는데, 지금 단기간적으로 보면 잘 모르겠고요. 뭐 길게 보면 지금 굉장히 큰
낙폭의 하락을 네. 만들어낸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박스권 상단 돌파 코앞에 두고 있죠.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지금 다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음봉에서는 되려 이 앞전에 큰 양봉을 만들었을 때보다 거래량이 더 적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적은 그런 음봉 캔들은 크게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여기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관리가 시작이 된 느낌이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불확실성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하는 주로서 좀 이슈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 실적도 아마 호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닝 시즌과 함께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맥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마시기보다는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진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셨는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인 쪽으로 수급이 지금 이동을 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지금 거래 대금이 굉장히 메말라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장기 포지션을 가져가는 기관이라든가 외인의 수급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기 트레이딩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단기 트레이딩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수급의 이동이 굉장히 빠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봉에 쏘아 올렸다가 단봉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그래서 어려운 시장이고 이기기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시장을 이기는 편안한 매매예요. 우리는 편안하게 매매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1%, 2%, 3% 수익 내자고 주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싸게 사야겠죠.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종목을 컨택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시장을 이끄는 지속성장 가능한 주도 테마여야 돼요.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분명히 물리거든요. 물리면 우리가 본전에서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수익권을 주는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시장을 이끄는 지속성장 가능한 주도 테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믿을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실적. 그리고 지금 어닝 시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전망이 좋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로 컨택을 하셔야 돼요. 제가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오늘 또 상한가 간 종목도 있습니다. 제가 본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종목이에요. 실적에 기반된 성장성 높은 종목으로 컨택을 하셔야 되고요. 최근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 그러니까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거래 대금은 거래량만으로는 이 종목에 수급이 명확하게 들어왔는지 확인이 어려워요. 종목마다 1,000원짜리가 있을 거고 10,000원짜리가 있을 거고 10만 원짜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거래 대금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이저의 누적 수급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은 막 50%, 정말 100%, 200%, 막 10% 이런 상승률, 그런 상승률 원하잖아요. 그런 상승을 만들어낼 때는 분명히 메이저의 수급이 동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이저 아는 거 뭐 있으시죠? 외인도 있을 거고요. 기관도 있을 거고 스마트 머니도 있을 겁니다. 물론 기술적인 분석상 그런 차트의 흐름상 흔적은 남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체크하기가 어려우실 건데 기관과 외인의 수급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계속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챙겨보자. 아, 나 이거 지금 다 모르겠고 너무 어려워. 난 이런 거 잘 못해. 그러면 그냥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다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지금 당일 유동 주식 거래량의 30% 이상 나와야 돼요. 이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종목이 발행 주식이 만약에 1000만 주인데 1대 주주, 2대 주주 이하 300만 주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유동 주식 700만, 거기서 30%면 210만 주인데 그 이상 거래량이 나와야 그날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단봉에 쏘아 올렸다가 단봉에 빼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거래량 나오면 그렇게 단봉에 빼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제가 시장을 이기는 편안한 매매로 그동안 안내드렸던 공략했던 종목들 한번 알아볼게요. 자, 라파스입니다. 지금 시장의 주도 테마가 뭔가요? 제약바이오죠. 저는 제약바이오 3월부터 말씀드렸어요. 7월부터, 3개월 전부터. 자, 라파스는 붙이는 비만 치료제예요. 붙이는 비만 치료제. 이 제약바이오의 그런 어떤 상승 시작은 비만 치료제가 먼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공략을 이날 합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이게 횡보처럼 보이는데 저 뒤쪽에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횡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캔들의 흐름이 하락 추세였습니다. 하락 추세였고요.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그전에 없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가요. 그리고 다음날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20% 넘는 급등이 나옵니다. 자, 최근에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터졌죠. 저희 공략 이날 시초가에 진입을 했어요. 15,920원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4거래일 만에 최고가 31,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4일 만에 거의 한 1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화일약품인데 화일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해리스 트레이드로 이제 마리아나 관련 테마로 지금 엮여 있죠. 이 부분도 보시면 하락 추세죠. 네, 하락 추세에서 여기에서 그 전에 없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요 캔들에 공략을 했고요. 시초가 1,715원에 진입해서 최고가 22,185원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2거래일 만에. 자, 다음 차트 보시면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은 다들 아시죠? 우르사. 재무 구조가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앞전의 캔들이 하락 추세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역배열이죠. 역배열인 상태였고요. 여기에서 이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들어와요. 근데 여기 시초가를 보시면 11만 원이고요. 그 이후에 16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주당 단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굉장히 크게 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저희가 여기서 공략을 합니다. 공략을 하고 여기서부터 지금 한 50% 정도의 지금 상승률이 나왔는데 지금도 흐름이 나쁘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비만 치료제 이슈로 그때 언급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공략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편안하게 매매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도 지금 여기에서 공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편안한 매매가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큰 수익이 발생되고 큰 상승률이 나오려면은 우리가 마음이 편해야 되거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승 초입에 있는 그런 종목을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앞서 보셨던 대웅제약도 마찬가지고 화일약품도 마찬가지고 라파스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하락 추세 아니면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일 때 상승 초입에 있을 때 잡으면 마음 편한 매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현대로템도 뭐 상승 흐름은 아니었고요. 여기서는 횡보 흐름, 박스권 흐름이었는데 여기에서 공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굉장히 마음 편하게 진행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4750원에 진입을 해서 최고가 67,500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저 고점마저도 지금 돌파를 하려고 지금 최근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방산주긴 하지만 철도 대장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도 엮일 수가 있어요. 지금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자기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당선 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테마고 거기에서 가장 먼저 움직여야 되는 게 사실 철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이슈로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차트 보시면 유한양행이에요. 유한양행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핫한 종목이었고요. 검색어 순위 항상 위에 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본방송에서 포트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종목 팔고 유한양행으로 한번 종목을 교체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략 지점은 여기고요. 매수가 96,000원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1차 목표가랑 2차 목표가를 드렸었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4거래일 만에 2차 목표까지 사실 터치를 했습니다. 근데 공략을 여기서 했으면 지금 이렇게 흐름 보시면 좀 마음 편하게 끌고 갈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매수가 96,000원에서 지금 최고가 16만 4천원까지 올라갔으면 거의 7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70%의 상승률을 보일 때까지 걸린 시간도 지금 2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Y바이오 로직스입니다. 요것도 똑같아요. 제가 포트 구성하면서 한번 종목 교체해보자. 이 종목으로 교체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공략한 이후에 매수가 12,350원에 공략을 해서 바로 그날 제가 드렸던 1차 목표가 14,000원 돌파하면서 최고가 14,19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저게 하루 15%가 급등하면서 제가 드렸던 목표가를 바로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녹십자도 똑같아요. 녹십자도 한번 이 종목으로 교체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략 지점 여기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여기서 공략을 해서 4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매수가 16만 500원에 진행을 해서 최고가 18만 1,800원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지금의 흐름은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자, 다음 종목은 한올바이오 파마입니다. 한올바이오 파마인데 요 종목도 포트 한번 요 종목으로 교체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략을 요 지점에서 합니다. 요 지점에서 했고요. 그리고 목표가 달성을 했어요. 매수가 45,500원에 공략을 해서 지금 최고가는 52,000원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유바이오 로직스예요. 이 종목은 제가 어제 이 브리핑 시간에 한올바이오 파마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이 종목 하나 더 가지고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신규로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제가 이 본방송에서 다 언급드렸던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번 주에 3종목들이었고 그 저저번 주에 5종목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8개 종목 중에 지금 움직인 종목이 거의 한 6종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종목 함께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오늘 종목은 꼭 함께 하셔서 수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유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자, 일단 공략을 여기서 했고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최고가 15,780원까지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매수가 같은 경우는 제가 시초가 공략, 지금 앞에 있는 것도 대부분 다 시초가입니다. 오늘 하이트 진로도 시초가 공략이죠. 시초가 공략해서 12,760원에 공략을 해서 오늘 최고가 15,780원까지 올라간 상태고요.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릴 때 실적이 기반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0년 동안 유바이로직스에서 나간 콜레라 백신이 3,500만 도스, 4천만 도즈라고 했을 때 지금은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이 콜레라 백신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WHO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이 지금 10년치 물량이 1년치에 다 나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1년에 4천만 도즈가 더 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당연히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굉장히 큰 폭으로 확대가 될 거예요. 오늘 상한가 간 이유가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 해서 지금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200%, 300%가 지금 더 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기반된 상태에서 기대치로 지금 굉장히 큰 상승 흐름 보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로 마무리는 못했어요. 마무리 못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더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사실 저는 여기서부터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초에 이 안내해드렸던 목표가는 사실 2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적이 점점점 더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 앞으로의 향후 주가 전망이 더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제약바이오 그리고 미 대선 그리고 실적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그런 예상치와 관련해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바닥권에서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 컨택하시거나 서치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장인데 저와 함께 하면서 좀 웃으면서 좀 잘 버텨보시죠. 네. 네, 오늘도 주식 멘토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많이 배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위해서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의 시간 관계상 못다한 이야기들 다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내에서는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진단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022128-8547번으로 전화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